내가 제품이 뛰어났는데 서비스가 크리에이티브한 건데 이런다고 해서 사실 사람들이 다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장은 절대로 더 뭉툭해지지 않거든요. 특히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규모가 작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오늘은 무려 34년의 마케팅 광고 기획 전문가이시자 20연승 광고 프레젠테이션 무패 기록 광고계 레전드 당신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의 저자 이근상 작가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자, 작가님 하면 떠오르는 광고 문구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또 다른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게 항상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이런 데 오면은 네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광고라는 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설사 히트한 광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참여했던 것들로 보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그 광고 기획에도 참가했었고, 트롬 세탁기 나올 때 오래오래 입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 디오스 우리나라 양문형 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 자장자장 디오스 캠페인도 했고. 저희 채널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외모로 비슷하다고. 마케팅, 브랜딩, 뭐 용어에 대한 생각하시는 바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들보다 저한테 만약에 브랜딩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물어본다면 존재의 이유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거는 나라는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결국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시장에서 가져야만 하는 존재의 이유를 설정하는 게 비전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도록 계속 이 친구를 우리가 갈고 닦아서 가는 과정 자체가 그게 뭐 마케팅이죠. 뭐 현대사회 사람들이 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브랜딩을 많이 놓치잖아요. 생존과 브랜딩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굳이 선택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오늘 또는 이번 달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실 조직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장기적으로 3년,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분명히 필요하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밥도 잘 먹고, 또 열이 나면 해열제도 먹고, 그러잖아요. 감기 걸리면 또 병원에 가고, 이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3년 뒤에 5년 뒤에 내 몸과 내 정신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될 건가에 대한 갈고 닦는 것을 안 한다라는 거는 그게 선택의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3년 5년 계획을 가지고 몸 만들기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잖아요. 항상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하기 싫거든요. 당장 눈앞에 무슨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괜한 노력을 내가 기울이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조금만 몸이 힘들면 아 오늘 가지 말을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브랜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뭐 3년 뒤에 5년 뒤에 이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참고 갑시다. 이것도 제가 볼 땐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고, 오늘의 문제에 우리가 집착해서 1년 뒤, 3년 뒤를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조금 어리석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그러면 브랜딩은 필수적인 거다. 내가 제품이 뛰어났는데 서비스가 크리에이티브한 건데 이런다고 해서 사실 사람들이 다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작은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음식점이 됐든 스터디 카페가 됐든 그분들이 브랜딩을 하려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이렇게 있을까요? 전 책을 이번에 어떻게 썼냐면, 제가 그 전에 낸 책을 보고 브랜드 컨설팅을 의뢰해 오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내가 조금 더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책에서는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책을 보시면 이제 매 챕터마다 질문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드리는 것처럼 책을 썼어요. 작은 도시에서 피자 레스토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본인은 정말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서울에서 만드는 아주 꽤 잘 나가는 피자 레스토랑 못지않게 피자를 만든다. 핵심 가치라는 게 뭐가 필요한 거냐, 이런 걸 이제 물어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전 같으면 정말로 제대로 된 재료에 제대로 만든 피자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존재의 이유가 됐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둘러보면은 그게 서울이고 지방이고 다 떠나서 그런 데는 너무 많잖아요. 남들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그런 자신만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는 존재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좋은 재료를 써서 제대로 맛있게 만드는 건 기본이고, 특히나 이게 지금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작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작은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80년대 뭐 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니즈의 단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었어요. 소비 생활 자체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 자체가 점점 세포 분열을 해요. 맛있는 것 중에서도 이런 거, 뭐 이태리식 중에서도 난 나폴리식. 음악도 많이 들으면 귀가 고급이 되고 먹는 것도 계속 먹으면 입이 고급이 되고 결국은 시장은 절대로 더 뭉툭해지지 않거든요. 특히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규모가 작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형용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뭐 나는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이태리식으로 내가 피자를 만들고 있으니 이 정도로 난 충분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비건들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피자를 만들고 있어. 치즈 중에서도 어떤 치즈를 특별히 남들이 쓰지 않는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 나만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세분화를 해서 정점에 딱 찍었을 때 먹힌다. 축구를 보면 11명이 뛰잖아요. 근데 팀에는 전체 한 3, 40명 있잖아요. 결국 한 포지션을 놓고 경쟁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브랜드도 똑같아요. 결국 이 브랜드가 자기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거는 11명 주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첫 번째 일, 제가 오늘은 없었고 당신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 그 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만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내고 있는 분들이 그냥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좀 하고 SNS 하고 그래서 물건이 좀 팔리면 자기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을 만들었다든지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브랜드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브랜드라고 착각하는 거는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타라북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세상에 출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타라북스는 인도의 첸나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직원이 약 20여 명밖에 안 되는 출판사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종이가 아니라 폐헝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장 한 장 실크 스크린으로 아름다운 동화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받아보려면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주문하고 나서. 그 브랜드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브랜드야 라는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남들에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가 존재하는가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용사가 너무 넓어서 면접하고 할 때도 당신 한번 소개해보세요 할 때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돌아봐야 될 게 근데 나는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데 이미 시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 없나 봐야죠. 작가님의 개인 브랜딩은 어떻게 좀 진행되셨어요? 개인 브랜딩이라고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사람이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아이를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하나의 인물로 키우는 과정이나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주 훌륭한 존재 이유를 갖도록 계속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브랜드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브랜드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광고인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정말 훌륭한 광고인이 돼야지, 멋진 광고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쯤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광고의 크리에이티브만으로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광고로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라고 포장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본질이 뛰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된다. 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좋은 광고를 만드는 광고인이라기보다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본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에다가 자꾸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책에서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적용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꿀팁이다 이건. 제가 책을 쓰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싶은데 출판사에서 편집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만 그렇게 써갖고는 절대 책 안 팔린다. 책을 읽는 분들이 이해할 만한 사례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처음에는 그게 약간 좀 짜증났었는데 근데
근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게 왜 중요한가. 책을 보시면 그 안에서 응용할 만한 사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책 뒤에다가 에필로그를 쓰면서 사례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례를 보면 되게 편하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제가 사례로 썼던 브랜드들도 그 시점에서는 제 이야기를 증명하기엔 굉장히 좋은 케이스지만 그 이후에도 그들이 과연 잘했는가? 그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 시점만을 봐야 된다는. 두 번째는 우리도 모처럼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뭐냐면 이미 남들에게 한번 노출된 것은 사실은 전략으로서 이제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죠. 특히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례들을 넣었어요. 그 사례들을 보시면 많은 영감들이 전 떠오르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 상황에 맞춰서 봐주고 그걸 보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본인에게 적용해봐라. 안 되면 우리 대표님께 연락해라. 오는 연락을 막지 않거든요. 제 목적은 뭐냐면 뭔가 누구하고 이런 걸 상의하고 싶은데 상의할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 책을 썼고 이거에 목말랐던 분들이 막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 너무 마음이 제가 진짜로 좋은 거예요. 연락해도 되냐 하면 연락하셔라. 하루에도 막 몇 건씩 이메일 오거든요.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